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이트 판글을 또 봤는데, 판글은 뭐, 볼 때마다 재밌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보고 있으니 뭐가 짠하기도 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내가 욕을 좀 먹더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결국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었고, 판녀가 어디 뭐 서비스 센터에 갔나봐요. 뭐가 망가졌는진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뭐, 자기를 이제 어머니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란 단어에 꽂혀가지고, 맞거든요.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내 나이가 40대 초반인 건 맞고, 물론 젊어 보이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늙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근데 내가 젊어 보이지도 않고 늙어 보이지도 않고 40대 초반이라고 해서 너희들한테 어머니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도 없고, 요새 뭐 결혼도 많이 안 하고 비혼도 많고 결혼해도 애가 안 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왜 어머니라 부르냐라고 얘기를 하다 씩씩거리더라고. 물론 이거는 맞는 말 같아. 뭐 CS 교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고객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를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가지고 이게 씩씩거리면서 왔는데, 내가 놀랬던 거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다 동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가 깜짝 놀랐냐면 그거야. 이제 판녀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2006년 스타벅스 된장녀 때부터 우리가 함께 싸워왔지만서도 내가 늙었으니까 얘들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얘들도 이제 40대가 된 거야. 따져보면 지금의 그런 뭔가 기형적인 결혼 문화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선대해 왔던 게 판이었잖아.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었구나,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얘들도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과연 너희들이 지금 이럴 시간이 있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라이브 방송을 조금 자주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 내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 여러분들 앞으로 걱정하시라고. 앞으로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자본사회에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이 죽을 거야. 그리고 안락사도 열어놔야 돼, 대한민국.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들이죠. 나는 뭐 늘상 겨울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겨울로는 약해. 이제 아마겟돈 수준의 대재앙이 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송파구 산모녀 그때 이게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 난리가 났었잖아. 취약계층에 대해서 뭐 강화하라 이랬는데, 그거 지금 하루 걸러 하루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제 하루 걸러 하루 일어나니까 뭐 가만히 무감한가 봐. 진짜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죽고 청년들도 많이 죽고 어린 여자들도 많이 죽고. 근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가 풀린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아? 조금 나아지게 하겠는데 계속 온다는 거야. 이 추세는 계속 갈 거예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이고, 많은 그런 직업들은 전장화로 대체가 될 것이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전부 다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기고 있는 추세잖아. 그리고 경제는 연쇄적으로 옮기고, 이러나 저러나 여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반증하듯이 그 알리안츠에서 노인 여성 빈곤율을 이렇게 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은 사실 노인 여성이 아니라 노인 자체가 돈이 없어. 사실 요거는 되게 시스템적인 부분도 되게 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음에 얘기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1인 남자 노인과 여성 노인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들이죠. 왜? 그 노인들은 나중에 늙어서 경비라도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돼 있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또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항상 얘기한 게, 지금 대한민국은 대가리 쪽이 썩었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헛소리만 하고 있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 특히 방송 미디어, 이 새끼들 내가 봤을 때 PD 새끼들 전부 다 진짜, 와 진짜 길로틴에 뭐가지 베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고, 말도 안 되는 사상을 심어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도 여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어바님이 말한 건 다 이해하겠다. 근데 어바님이 말한 그 좋은 희박한 그 남자가 아니면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고 여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할 바야 그냥 혼자 살겠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전부 다 미디어에서 잘못된 걸 주입시킨 거거든. 우선은 아까 말했던 그 노인 여성의 빈곤율이 이제 중년 여성의 빈곤율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건데, 그나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거든. 근데 이것들도 지금 여자들이 안 해. 왜냐면 그런 일들은 보통 힘들잖아. 뭐 간병인이라던가 이런 것들 안 해. 여자들이 보통 힘들어서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란 게, 이런 간병인들 조선족이 80%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제주도만 가도 알 수 있잖아. 거기서 하우스키핑 하는 애들 전부 다 외국인이야.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뭐 돈이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도 똑같은 돈이면 그래도 한국인을 쓰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한국인 자체가 일을 안 하거든, 그 일 자체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뭔가 여자 기준에서 뭐 평균 소득만 이게 쭉 벌어도 혼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게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냐 되냐는 것들이지. 대한민국 구조상에서 많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계로 봐도 평균 소득이 확 벌어져. 그래서 20대 30대 남자는 평균 소득을 봤을 때 80만원 정도 차이 난다면, 이게 40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뭐 150 이렇게 확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근데 또 어려운 일은 하기 싫고, 결국에는 지금 미디어에서는 여자들은 뭔가 좀 호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세뇌시켜놨고, 여자들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당연한 건 없단 말이야. 그런 것들로 인한 리바운딩이 이제 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우선은 이 노인, 아까 말했던 그 여성 노인 빈곤이 왜 왔는지 알 필요가 있어. 여성 노인 빈곤이 오게 된 이유, 알리안츠에서 말한 발표에 따르면 첫 번째가 이혼이었고, 두 번째가 일단은 결혼을 안 해서 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장생의 리스크를 했거든. 이 장생의 리스크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아까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합법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큰할머니 101살에 돌아가셨어. 101살인가 102살에 돌아가셨고, 우리 지금 할머니는 92살인가 그렇게 넘는데도 아직도 쌩쌩하셔. 그래서 교회에 있는데 핵고인물이야. 그래서 나이가 그 정도면 이제 권사님이라 부르거든. 근데 조그만 교회를 존나 오래 다녀가지고 핵고인물 돼 있다니까, 진짜. 아직도 쌩쌩하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할머니들은 그래도 지금 밑에 자식이라도 많았잖아. 그래서 뭐 이제 자식들이 십시일반 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나는 나를 부양할 수 있는 게, 고양이가 나를 부양할 수는 없잖아, 사실. 그치? 그런 걸 바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 똑같이 살았는데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거는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나도 20대에 알바를 했을 때, 이렇게 내가 평생 일을 하면 그냥 내 청춘을 최저임금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착취당하고 끝나겠구나라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커리어를 쌓겠다라고 느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일반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직장인으로서 그럴 수 있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단 말이야. 크게 다르지가 않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대로 살았을 때, 그 플랜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 엄청나게 큰 사고가 와서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좋아질 확률은 잘 없단 말이야. 그 시나리오대로 보통 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로또를 사잖아. 그 현실이 바꿀 수 없는 거 쭉 간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사기 위해서 로또를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공무원이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 그냥 혼자 살아도 돼. 싫으면 혼자 살아도 돼.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 전에 내가 울산 여자 했을 때, 울산 여자 오지게 했잖아, 사람들이. 아니야, 울산 여자는 괜찮아. 걔네들은 왜 괜찮냐 하면, 눈이 욕이 달려도 그래도 뭐 결혼 못해도, 야 그런 남자 못 만날 바엔 결혼 안 하고 산다 해도 걔네들은 괜찮아. 아버지가 현대차고 대기업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벌어놓은 돈 딸한테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내 나이 들어서도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딸내미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 그게. 그러면 어떻게든 이게 돈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먹여 살린단 말이야. 아직도 이때에서 딸 이제 먹여 살리고 있어. 만이 다 된 딸을. 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몇 명 봤단 말이야.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왜 믿을 구석이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대한민국에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평생 1억이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야, 진짜. 근데 그런데 태어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업이 이게 정년까지 갈 수 있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딱 그 수준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겠어? 그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봤던 CF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있어. 어떤 사람이 막 혼자서 산에서 막 이렇게 무덤을 판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묻혀. 그 다음에 마약은 뭐 스스로 파는 무덤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 내가 봤을 때 뭐 여자들 입장에서야 뭐 자기 인생에 빅딜이니까 굉장히 크게 딜하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패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잖아,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처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게 어디야? 정말로 혼자 살기 힘든 나라 동남아 가면 알 수 있잖아. 걔네들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힘을 합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게 돼 있거든, 이미.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 나라도 20년 동안 디플레이 그 결과가 얼마나 우중충한지 알아 가면 기력이 없어 사람들이 힘이 없단 말이야. 활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머리를 쓰게 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선택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여러분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거든. 막말로 여러분이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렇게 벌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산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난 남자한테 결혼을 했어. 근데 월 100만 원씩 벌어와. 그러면 문제 없어 사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야. 문제는 대한민국 분위기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 방송국 미디어 이런 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하다고 조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자가 또 이제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이렇게 할 확률이 크지만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건지 앞으로 너무 자명하게 보인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이런 것들에서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이트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남은 게 악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이가 이게 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같이 뒤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 와중에서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서 너도 같이 뒤져보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마. 테레비도 보지 마.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족같은 얘기하는 내 꼴 보라고. 그게 차라리 낫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20대 중후반 여자였는데 맨 처음에는 왜냐면 내 유튜브는 이게 들으면 여자들이 되게 싫어해. 되게 기분 나빠해.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근데 그 여자가 어떤 덧글을 달고 갔어. 마지막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네 얘기 듣고 무슨 뻘 소리 하나 싶어서 무슨 개 소리 하나 싶어서 계속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납득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지금 가장 젊은 나이에 그나마 20대 후반 나이에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패를 잡아서 결혼을 하게 된다. 고맙다라는 글을 하나 남기게 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결혼한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저는 확신하진 않아요. 행복하게 살 확률보다 원래 결혼은 전쟁이란 말이야. 다들 이제 싸우고 살겠지.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래도 사람이 살기는 살아야 된단 말이야. 살기는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 말한 대로 정말로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여자는요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아직까지는 여자는 결혼을 안 하는 거란 말이야. 남자는 못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내려놓잖아. 그러면 좋은 사람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냥 뭔가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